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새로운 세계 권력 지도에 대한 겁니다. 국경선이 아니라 와트와 석유, 즉 에너지원으로 그려지는 이 어지러운 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명한 경제사학자 아담 투주가 중국 청두의 한 길모퉁이에서 겪은 아주 기묘한 경험인데요.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차가 전기차여서 벌어진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침묵의 순간이었죠. 네, 바로 이 질문. 어떻게 조용한 길모퉁이가 새로운 글로벌 권력 투쟁의 최전선이 되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작은 순간 속에 사실은 지정학의 거대한 판이 움직이는 소리가 숨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새로운 시대를 가르는 거대한 분열, 바로 전력국가와 석유국가의 대결입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권력 모델인데 어떻게 맞붙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엔 국가 주도로 전력화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의 나라, 전력국가 중국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변호사들의 나라, 석유국가 미국이 있고요. 이건 단순히 에너지원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라를 운용하는 철학 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이 녹색 미래, 이걸 가장 먼저 꿈꿨던 건 중국이 아니었어요. 바로 유럽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이 완전 초반 레이스를 주도했습니다. 정부가 니네가 재생에너지 만들면 우리가 비싼 값에 다 사줄게 하는 식의 정책을 펴니까 녹색 기술 투자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걸 캄브리아리 대폭발에 비유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은요,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2012년에 유로존 경제 위기가 빵 터지면서 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니까 녹색 투자에 쓸 돈이 사라진 거죠. 결국 유럽이 힘들게 닦아놓은 길을 중국이 그냥 낼름 차지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결국 유럽이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녹색 전환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본 거죠. 좋은 기술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국내 정치의 현실, 그리고 지정학적인 힘의 논리를 완전히 간과한 겁니다. 자기들 산업 기반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서 모든 걸 내준 셈이죠. 자, 이제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보죠. 유럽이 이렇게 휘청거릴 때 미국에선 또 완전히 다른 아주 급진적인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의 녹색 에너지 반대하면 석탄 회사 로비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구시대의 저항이 아니라 미국 권력의 가장 중심부에서 나온 아주 공격적인 한 수였어요.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프래킹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속 깊은 곳의 바위, 즉 셰일층을 깨부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석유랑 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 하나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 상황이 2010년대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제국이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 2004년에 부시 행정부 고위 권리가 한 말인데 이게 바로 미국식 권력의 자신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게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던 자국 영토를 쪼개서 석유를 뽑아내는 것이던 우리가 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을 뒤흔드는 진짜 충격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은요, 그냥 이 게임에 참여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8억 5천만 명이요? 이게 중국의 19개 주요 도시 인구래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 엄청난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만들어낸 변화. 이게 바로 중국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를 만든 진짜 엔진이었던 거죠. 중국에 있는 집의 90%가 1990년 이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마치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를 한 세대 만에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과 같은 스케일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산업 문명이 통째로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힘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제조업으로 갔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 같은 녹색 기술의 생산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거의 독점해버린 거죠. 이제 녹색 전환을 하려면 중국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지구가 아프네? 어떡하지? 하면서 천천히 어떻게 보면 좀 희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때 중국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을 희생했고 이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녹색으로 급선해야 하는 아주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면 지금 현재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이제 가장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이 기가 막힐 순환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첫째, 미국에서 AI 붐이 일면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졌어요. 둘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돈과 전기를 어디서 구하냐? 바로 중동의 걸프만 국가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셋째, 이 걸프만 국가들은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겠다고 계획하죠. 그럼 마지막 넷째, 그 태양광 패널은 어디서 올까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미국의 AI 칩을 돌리는 전기가 세계에서 가장 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저 멀리 중동 사막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예전 냉전 시대처럼 미국 편, 소련 편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지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두가 서로 얽히고 설킨 이런 복잡한 의존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중국산 패널과 중동의 오일머니로 돌아가는 이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코미디 속에서 과연 서구는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대 한쪽의 조연으로 밀려나고 있는 걸까요?